안녕하세요. 제54호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주목하실 건 일단 발행인이 신경숙으로 바뀌었다. 발행인이 바뀌었고요. 2025년 8월 11일 월요일에 인쇄가 됐고, 이제 8월 12일 어저께 우편물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댁으로, 그러니까 조합원 분들이랑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별도로 이제 소식지 보내달라고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우편이 발송이 됐고, 아마 보통 3일에서 5일 걸린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중으로는 이제 다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면이고요. 먼저 이제 지침 계약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한 거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원사 노조에서 지침 계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은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그 생업 지원 허용 철회, 발달 재활 서비스 동시간대 이용 명확화, 단순 대기 조항 삭제, 배뉴얼 서비스 교육 삭제, 이용자 자녀 양육 보조 삭제, 인건비 지급 비율 의무화, 민간 협의체에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위원회 신설, 그리고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복구 등을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5월 27일에 복지부를 만났어요. 복지부를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뭐 어쨌든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을 했고, 그리고 생업지원과 양육보조는 국회의원 요구가 있었다면서 난감함을 표현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론 보도 보시면 이제 민간협의체에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히신 그 국회의원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생업지원이랑 양육보조 관련해서 이제 민간협의체에서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하여튼 난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민간협의체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민간협의체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활동지원사가 당사자잖아요. 근데 활동지원사 당사자는 딱 빼고 이제 했다.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뒤에 여기서도 이제 국회에도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질문 넣어 달라고 이렇게 한 게 있어서, 이제 민간협의체 누가 들어갔냐 이런 거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 시각장애인 단체 2곳만 들어가 있고, 다 공무원들과 교수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지원사 업무 범위를 늘리는 문제인데 활동지원사가 빠졌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 그리고 그 민간협의체를 주도한 국회의원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제 활동지원사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을 썩 쓴 등 의료행위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비밀도 아니다. 복지부에서는 의료행위가 지침에 허용되는지를 원하는지를 물었고, 노조는 법률 제정 없이 지침을 바꾸면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법률적 이유가 먼저라고 답을 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 걸쳐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25년 지침 개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뀐 게 생업지원 허용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동지원사 분들한테 허용된 걸로 교육까지 했던 건데, 복지부에서 지금 이제서야 그런 걸 있고, 어쨌든 민간협의체에 관련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제 다음에는 반드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복지부 공무원 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공무원이 바뀌면 또 언제 부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구를 했더니 난색은 표했죠. 일단은 그 활동지원 수가 관련해서는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가결정위원회 요구를 사실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국회위원회에서 예산을 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고 있고,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 이런 저희가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회피를 하고 있고, 어쨌든 국회에서는, 의원실에서는 좀 반응이 있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설치하는 법안 발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개정안을 만들었고, 지금 뭐 의원실에는 전달해서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사 희생 요구와 불법으로 버무려진 2025년 지침, 생업지원 허용, 이게 굉장히 크죠. 노조에서는 인건비 지출 비율 의무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묵살하고 있죠. 일단은 사실 이게 활동지원사 인건비 관련해서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따라라, 수가 기준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그 노조 활동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021년 말부터 또 이제 한 사업장이랑 이제 법률
분쟁이 있었죠.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 뭐 그 사업장에서 주장했던 게 활동지원 수가가 있어서 그 인건비는 다 그쪽으로 연동돼서 결정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뭐 활동지원 지침에도 복지부 지침에도 근로기준법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조항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침이건 그쪽에서 주장한 건 이제 지침상 수가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했고요. 근로기준법 기준은 최소한 지켜야 된다 이런 판결로 해서 사실 다 그 주장이 다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업장에서 주장한 거. 그래서 어차피 법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부에서 이런 걸 넣는 거는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복지부에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면피성 성격이 강한 게 활동지원사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럼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노동법만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바우처 단가가 근로기준법보다 높게 상회하도록 책정이 이미 돼 있던 것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임금 하락이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임금 하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 75% 의무화다 이런 걸 하는데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뒷면에서 더 다룰 건데 서울에서 실제로 이거를 지침을 근로기준법으로 최저기준을 후퇴시키는 이런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불법 의뢰행위 배뇨 서비스 지침 고수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2014년 초에 원래 이게 또 사연이 긴데 2013년 말쯤에 척수장애인 협회랑 이런 데서 이제 그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 이런 데서 그 도뇨를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게 했었습니다. 복지부에.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 그래가지고 도뇨 그 보수교육 지침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들 뭐 추가로 활동지원사들 도뇨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배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그 배뇨 서비스 중 의뢰행위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복지부가 했는데 그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지침은 이렇게 내놨는데 의료법이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그럼 의료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료법에는 활동지원사가 도뇨하는 거 불법이죠. 도뇨 행위를 하는 거는 의료행위고, 그러니까 도뇨 행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이용자분들 몸에다가 관을 꽂는 거거든요. 이제 관을 꽂아서 소변을 빼내는 건데 이게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인데 그 의료행위를 교육을 시켜서 다 하게 해놓고는 이제 갑자기 의료행위 법률 위반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갑자기 의료행위는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을 확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교육받고 의료행위 하던 활동지원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애초부터 그냥 불법 의료행위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복지부 이상한 지시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계속 삼으니까 복지부에서는 이런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도뇨가 사실은 불법 의료행위 맞는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인 거고,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생업지원을 사실상 허용을 했어요. 그 복지부에서 공문도 내리고 기관에서도 이제 활동지원 기관들도 2025년 들어서 생업지원 일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활동지원사들 교육을 합니다. 이것도 사건을 아시죠? 사건들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시각장애인이 생업지원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생업지원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요구를 하니까 또 그냥 생업지원 허용 가능하도록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런 거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들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의료행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업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제 수납 업무라던가 은행 업무 이런 건 해도 된다. 그리고 적시되지 않은 거는 시군에서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복지부 지침 믿고 시군 지시 믿고 생업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수급이 됩니다.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 제공은 부정수급이니까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처벌받는 겁니다. 활동지원사 환수되고 활동지원기관 환수되는 거죠. 지금 복지부에서 지침 그렇게 바꿨다고 이제 교육하고 있는 그 활동지원 기관들 있잖아요. 예, 털리면 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법은 안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게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업지원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법률에서 그만이니까. 복지부 말은 법률에 위반되는 거는 그냥 무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수급자 자녀 양육 보조도 6살에서 10세까지 확대가 됐어요. 원래 6세 이하, 예외적으로 6세 이하 자녀 돌보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살까지 돌보라고 지침이 나왔어요. 이것도 민간협의체에서 결정이 된 건데, 예, 그 시각장애인 단체 2곳만 들어간 민간협의체, 선택적 의견 수렴,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튼 복지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부가 마음대로 이제 뭐 우리 활동지원사들은 빼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약속은 받아내는데, 어쨌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법률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확대가 윤석열 정부 때 됐어요. 선심성 행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족 활동지원이 애초에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불가능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이제 감염병이라든가 도서벽지 이런 데서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 가족의 활동 지원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 그 장애인 부모 단체라든가 부모 당사자 분들이 가족 지원 확대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부모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장애인이 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 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 분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해야 된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사실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아시면서도 지금 당장 가족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회 서비스 공공성이죠.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구축을 한다는 거. 그런데 제도 취지를 후퇴시키면서까지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을 확대시키는 거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죠.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 동시간대 이용이 불가, 이게 되게 해프닝인데, 지침이 오전에 나왔었어요. 지침이 오전에 발표됐는데 저녁에 바로 이제 수정이 됩니다. 지침이 발달 재활 서비스는 활동 지원과 동시간대 이용이 불가하다, 이런 지침이 오전에 나왔었어요. 새벽에 한 4시 몇 분에 이렇게 막 업로드 됐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한 10시 되니까 또 바뀌어요. 그런데 현장의 항의로 슬그머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발달 재활 서비스는 활동 지원과 동시대 이용이 불가하다라는 게 철회됐으니까 동시간대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이게 발달 재활 서비스 동시간대 이용이 불가하다는 말을 하면서 복지부가 뭐라고 해놨느냐, 이렇게 고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기존에 그 잘못된 해석을,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 소지가 있는 걸 명확히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 이유를 적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동시간대 이용이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거를 만나서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얼버무려요, 복지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도 이제 동시간대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냐 불가능하다는 거냐, 지역마다 지금 뭐 주무관들마다 또 해석이 다르고, 또 이거를 하여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정확하게 말해주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있다. 그래서 발달 재활 서비스 하시는 분들, 활동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조심히 제공하셔야 된다. 기초지자체에서 승인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하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문서든 뭐든 이렇게 정확하게 받고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게 나중에 문제됐을 때 책임을 좀 활동지원기관에 시킨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면 5면은 이제 기간 수수료 육바, 이 내용인데, 사실 이게 아까 전에 인건비 비율 지침으로 의무로 해라 하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마포구에 있는 A센터, 그러니까 A센터가 많으니까 이건 마포구에 있는 B기관이라고 하죠. 이용자 바우처는 150% 차감이 됩니다, 일요일에. 근데 임금은 100%만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요거를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그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자기 임금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랑 이제 기관에 물어가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건데, 주휴일을 매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을 일하지 않는 날 하루로 일하지 않는 날이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휴일 이렇게 안 정하는 것도 사실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서울시 지시라서 어쩔 수 없다, 이 말만 계속 대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법률이 아니냐, 법률이 어떻게 돼 있냐 하는데,
어쨌든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임금삭감과 주휴일 임의변경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도 물어보고 면담도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면담도 하면서 이거를 말했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치구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자치구에 같이 점검을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뭐 면담을 하면서 이게 사실 핵심이죠. 그러니까 재지정 심사 이후에 현장 상황을 실사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근데 뭐 예산이 없다 이런 답을 다 들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걸 인정을 한 거고, 여기 그 공문을 보냈어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뭐 활동지원사의 법정임금 임의로 삭감하는 사례 발생, 그리고 이거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서 위법하다, 그리고 이런 거 이야기했죠. 그리고 휴일을 동의 없이 수시로 변경한다. 이거 주일 변경하는 걸 제대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사업장이 여기만 있을 거냐 하면 또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동지원 선생님들이 자기 임금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기관들의 불법 이런 것들이 나온다. 당사자가 움직여야지 나온다. 당사자분들은 좀 잘 모르시니까 노조랑 같이 이렇게 검토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6면 국정기획위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거 영상 만드는 시점이 8월 13일인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무슨 보고회 한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원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없죠. 탄핵이 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거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60일간 하는 걸 하는데, 이제 우리 노조도 빠질 수 없어서 이제 기자회견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문제로 지적한 거는 그 사실 뭐 우리 일자리도 잃을까봐 걱정한다, 이게 중요한데 장애인도 서비스를 끊기니까 전전긍긍하잖아요. 이용자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어렵죠. 민간 기관 사이에는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기관들이 기관 이익만 우선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민간 기관이다 보니까는 운영을 하는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장 근무도 못하게 하고, 뭐 일요일에 근무 못하게 하고, 뭐 일요일에 또 기관 2개를 활동지원사가 써도 그게 가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하는 기관들은. 그래서 일요일에 앞에 기관에서 8시간 했으면은 우리 기관에서 평일 수가로 결제되니까 못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야간 근무도 못하게 하는 기관도 있다 그러던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기관들이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 그 장애인의 권리 이런 것보다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 선택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사실 민간기관 수익 앞에서는 무력하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장애인 서비스 불안정이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거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을 안 하면 임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일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활동지원사도. 그러니까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인 면도 있지만은 너무 힘든 장애인들은 고를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장애인들도 중증 장애인들이나 시간이 짧으신 분들 되게 활동지원사 구하기 어려워하죠. 이런 거는 그 활동지원사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죠. 실제로 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로 하고 그냥 근무명령표 해서 그 이용자한테 가라고 하면 가야 됐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확산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 통해서 공공성 강화를 하면은 그런 장애인 이용자분들의 서비스 불안정도 많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면으로는 지원사 성폭력 피해 예방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환이 곧 완성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사실 활동지원사분들도 성추행 피해, 성폭력 피해 당해서 이제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보통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활동지원 기관에서 2차 가해를 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 그 기관에서도 막 진실을 밝히겠다 이러면서 장애인 분이랑 3자 대면 시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를 사실 성추행 성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데 이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담 인력 분들도 좀 이런 것들의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침 강화를 요구했고, 지침도 정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교육을 하고 알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환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그리고 카드뉴스 제척해서 배포했다. 저희 노조 SNS 팔로잉 하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은, 4차례 카드뉴스 배포를 했습니다. 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원사 노조, 경기도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조례를 위해서 경기도청 방문했다라는 내용인데요. 2024년 11월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해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사실 조례를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좀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노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저희가 해달라 이렇게 면담을 했고, 경기도의회랑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방문 일정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노조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 들어가서 저희 집회도 가끔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4차 후원 하고 있어가지고, 4차 후원이란다. 4차 모금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9월 15일에 종료되는 걸로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계좌도 있는데, 이 계좌로 바로 하시면은 기부금 영수증 안 된다고, 여기 링크 있잖아요. 요거로 해야 된다. 요거로 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짜 팔레스타인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면, 노동자 위원장 취임식을 했어요. 김영희 위원장님이 거의 8년을 위원장을 했는데 퇴임을 하고 신경수 위원장이 됐죠. 그래서 여기 소식지 발행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인 위원장 인사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사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거 영상 가는 것도 혹시 피드백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지 읽기는 이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